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란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성과 건강 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해요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먼저 다음 동영상을 보고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집에 얘랑 같이 기말고사 준비하려고. 너도 같이 갈래? 공부 잘한다면서 좀 도와주라.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다. 괜찮지? 그럴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 다녀와. 우리 잠깐 쉴까? 나 준 거야. 뭔데? 재밌는 거야? 짜잔. 기대하시라.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야, 왜 이래? 선생님, 진이구나. 하차고 줄게. 사실은요. 많이 힘들었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다행이야. 네 잘못 아니란 거 잘 알지? 아동센터에 연락하자. 그게 뭔데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관이야.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짜잔! 따끈따끈 후끈후끈한 신작이 왔어. 뭐라 말 못해. 오늘 또 새로운 게 있네. 어디 한번 볼까? 서구 경찰서로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네? 자식 잘못 키운 죄인이 별 수 없지. 난 신고한 걸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았으면 계속 똑같은 짓을 했을 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짜증도 나고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그동안 나는 음란물에서 내가 봤던 것들이 모두 거짓임을, 내가 장난으로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네가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나빴어. 정말. 네, 사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보여주고 함부로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지요. 바로 성폭력 사례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두 그림을 한번 볼게요. 2000년의 놀이 모습과 2020년의 놀이 모습이에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요즘 시대에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친구들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디지털 세상의 편리성과 위험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리성으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요. 위험성으로는 음란물, 폭력물, 각종 유해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어요. 어린 나이에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두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쉬워졌어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중과 배려, 인터넷 예절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신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야한 내용의 문자나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을 조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통신 내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자우편이나 쪽지 보내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화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를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방이 당황해서 채팅을 나가면 지속적으로 쪽지와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거나 우편이나 전화와 같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고 디지털 성폭력 상황을 구별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누군가 야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 보고 말았어요.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채팅으로 너 속옷 사진 보내줘. 나랑 뭐 해볼래?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네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디지털 성폭력 상황을 구별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가요? 어릴 때 벗고 수영하는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서 그 친구를 놀리자고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하였어요. 이 또한 성폭력입니다. 정리하면 디지털 성폭력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며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재미만을 위해서 놀리거나 괴롭혔던 적은 없나요? 반대로 내가 괴롭힘 당한 적은 없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이메일로 야한 동영상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첫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은 확인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둘째, 쪽지, 이메일 수신 거부, 특정 내용 발신자가 보낸 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이메일이 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씀드리고 신고합니다.
다음은 채팅 상황이에요. 채팅으로 얼짱소녀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얼굴하고 다리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다가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채팅을 해서도 만나서도 안 되겠지요?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채팅 시 닉네임은 중성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모르는 사람과는 채팅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하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신고합니다. 카톡으로 친구들이 나의 외모를 놀리는 글을 본 경우입니다.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성폭력임을 알립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외모를 놀린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나 외모를 비하하고 놀리는 것 또한 폭력입니다. 성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증거를 확보합니다. 온라인상의 화면을 캡처해두고 스팸 문자나 메일을 보관해 놓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신고 117,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경찰청 신고 민원 포털에 신고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행동 수칙을 점검해 봅시다.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주 변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능한 비공개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세요. 아이디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할 수 없는 중성 아이디가 좋습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하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퇴장합니다.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유해 사이트는 피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며 믿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공개합니다. 인터넷 성폭력을 당했다면 부모님,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신고합니다. 여러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는 일도, 내가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겠지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